안녕하세요. 프라나 이비인후과 안철민입니다. 오늘은 그 목소리하고 연관된 발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발음이 안 되는 경우에 많은 분들이 이제 혀가 짧거나 밑에 혀 밑에 그러니까 설소대가 있거나 또 혀가 너무 크다, 또 혀가 너무 작다, 또 혀 움직임이 좀 둔하다. 그래서 어떤 혀의 발음 문제로 인해 가지고 발음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구조적으로 혀에 문제가 있어서 발음이 안 되는 것보다는 발음을 배울 때 습득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습득이 안 됐기 때문에 발음이 비정상적으로 들리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발음을 하는 게 정상적인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발음에 대해서 그 구분을 하는 학문적인 그 요소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은 그런 게 너무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도록 그 소리를 내는 위치, 어디를 사용해야 좋은지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요, 먼저 발음을 할때 그 목소리에서 나오는 소리를 우리가 모음이라고 얘기하죠. 아에 이오. 그리고 그 목소리가 만들어진 것이 소리가 날 때 공기 구멍이죠. 목구멍 그리고 코를 통해서 이렇게 소리가 나오는 과정에서 혀하고 입술 또 목 안에 어떤 공간들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닫혔다, 터졌다, 막혔다, 아니면 거기서 어떤 변화를 일으킨다. 그래 갖고 그 소리가 나오는 길이 막혔다 터져서 어떤 잡음이 나는 그런 현상들을 발음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가장 발음이 안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리을이나 시옷 발음 같은 게 잘 안 되는 경우시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제 리을 발음 같은 게 드르르 가지고 근데 탄설이라 그래 갖고 떨리는 발음이 나는 게 있죠. 노래 소리, 우리들. 특히 이런 발음이 많이 나는 그 외국 언어들은 이제 무슨 스페인 언어나 포르투갈이나 영어권도 좀 그렇고 그런 나라들은 오르르 이런 소리들을 많이 내요. 그래서 서양 성악을 하는 오페라 성악을 하는 분들이 이태리나 영미 그쪽 프랑스 또 그쪽으로 그 유학을 많이 가는 이유가 그쪽 사람들이 이런 발음에 의한 발성의 영향을 받아서 좋은 소리를 내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노래를 하는 분들이 혀떨기, 입술 떨기 한다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발성을 훈련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발음이 혀떨기 같은 게 자연스럽게 언어에서 묻어나오는 그런 발성을 하는 민족들은 아무래도 그런 소리를 내는 게 수월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말에는 그렇게 떨림이 수월하게 나오지는 않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비읍 같은 단어를 할때 서양에서는 이제 그 비 같은 말때 우 해가지고 목소리랑 입술 소리가 같이가 나게 되거든요. 우어, 왜.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이요. 거의 피에 가까워요. 파. 그래서 파가 파열이 되는 경우거든요. 파열이 된다는 얘기는요. 입안에 공기가 압력을 찬다는 얘기입니다. 보시면 바람을 부니까 압력을 차게 되고 압력을 차게 되면 성대가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대가 벌어진 상태로 파 하면서 모음 소리를 내야 되기 때문에 성대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겁니다. 근데 우 할 때는 비읍이란 소리가 유성 소리가 나면서 성대랑 같이 소리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우와가 되가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목소리를 훨씬 쉽게 편안하게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리을 발음 같은 것도 그런 겁니다. 이렇게 파열이 되고 하는 순간 성대는 벌어지고 라 하는 순간 벌어졌다 탁 닫혀서 성대가 충격을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르라 하게 되면은 혀가 떨리면서 목소리가 같이 진동이 되게 되거든요. 동시에. 그러면서 모음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훨씬 소리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론적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서 발음을 찾으려고 하면은 목소리랑 발음이 같이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면서 소리를 만들어내고 발음도 개선이 시켜주는 것이고 발음이 잘 되면은 목소리도 같이 좋아질 수가 있고요. 목소리가 좋아지고 모음 발성이 정확해지면은 발음도 정확해질 수가 있다는 걸 같이 가야 된다는 걸 항상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발음하는 위치를 보면은요. 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는데 그 위치에 따라서 발음이 어디서 나타나는 걸 먼저 보는 거예요.
보통 치음이라고 그래서 영어 발음에서 th 발음을 쓰는 경우가 있죠. 번데기 발음이라고 우리말을 맡은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발음이 없어요. 그래서 디귿이나 이런 td 같은 거 일반적으로 치경이라고 그래서 윗니빨 뒤쪽 입천장에 닿아서 소리가 나는 겁니다. 혀 끝이요. 혀 끝에 제일 끝 부분이고 바로 그보다 위쪽 배부. 그러니까 혀 끝에서 위쪽 부분이 입천장, 윗니빨 뒤에 입천장 딱딱한 경곡에 닿아서 발음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t, d, 니 다 마찬가지죠. 트를 할 때 트, 드, 뜨, 느 혀를 위로 붙이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안 되는 경우는요. 이게 트, 드, 혀를 자세히 보시면 느 혀끝이 아래 붙어 있어요. 이게 혀끝이 아래 붙어 있다는 얘기는 설소대가 있는 거랑 똑같은 현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설소대가 있어서 혀가 짧더라도 혀를 조절을 해서 보상 현상을 일으키면 발음은 정상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분들은 치아를 교정을 하고 양악 수술을 하거나 또 한 가지는 부정교합이 있어서 입안에 뭐를 치료를 하고 철사를 대거나 하면서 발음이 변했다고 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빨로 발음을 할 경우 예를 들어서 드를 하는데 다람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이빨 치료를 하면은 거기에 영향을 주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는 정상적인 발음 위치는 아니라는 거죠. 정상적으로는 위천장, 입천장 위, 치경, 경구개 쪽에 닿아야 되니까 다, 쥐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빨에 문제가 있더라도 혀는 거기에 닿지를 않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발음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이빨 치료를 하면서 발음이 변했다. 이빨이 빠지면서 발음이 변했다. 그거는 일단 기존에 내가 발음하는 위치를 정확히 못 잡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것을 억지로 그렇게 하면 발음이 되느냐? 안 되거든요. 혀를 쓰고 모든 게 하는 것은 근육의 움직임이에요. 근육은 쓰지를 않았다는 얘기는 그 근육을 올리는 근육을 사용을 안 해봤다는 얘기고요. 그 얘기는 그 올리는 근육을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 근육이 발달이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발달이 안 돼 있는 근육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쓰기 위해서는요. 그 근육을 발달을 시켜야 돼요. 혀가 편편히 쳐서 입천장에 닿을 수 있도록 혀 운동을 먼저 많이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혀 운동이 될 수 있도록 근육이 커지고 발달이 된 다음에 그걸 반복적으로 써서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알려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실생활에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반복 훈련을 해갖고 자동화돼서 습관화가 돼갖고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발음이 안 되니까 발음을 할 수 있는 팁을 가르쳐 달라. 볼펜을 물고 발음하면 잘 되는지 볼펜을 물고 한다. 그래갖고 발음 연습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몸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학습을 통해서 반복 훈련을 통해서 근육이 발달이 되고 근육과 뇌가 신경이 연결이 되고 나중에 뇌에서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습관화되는 과정이 오랜 과정이 훈련 기간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방법을 배워서 한다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정확한 문제를 찾아서 정확한 위치를 찾아가지고 정확하게 훈련할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는 기능을 습득한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이런 위치들은 그런 발음의 정확한 위치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티, 디귿, 니은, 쌍디귿, 쌍티귿 그런 것들은 윗니빨 입천장 부분이 입천장, 치경이라는 곳에 닿는다. 그걸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쉬 그런 것들은요. 우리말에 아르르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이거는 윗니빨도 떨리고 약간 공기가 앞으로 빠져나간다. 쌍기역, 키역, 크 이런 것들은요. 혀뿌리가 목천장에 닿아서 소리를 내는데 어린아이들은 이것이 잘 안 되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될 거고요. 이런 말은 우리말에 없죠. 인도미나 이런 것들은 우리말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뭐 신경 쓸 필요 없으시고요. 우리말에서 사용되는 건 이것이 가장 큰 것입니다. 특히 시옷이나 지읒 같은 것은 혀 약간 뒷부분 입천장에 나서 나는데 이것이 잘 안 되면 뒤쪽을 쓰거나 혀 옆으로 발음이 빠져서 설측화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마치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말 하듯이 시 이런 혀 세는 소리도 나기도 하고 그런 게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혀 쓰는 위치가 잘못되고 근육을 잘못 사용되는, 즉 말을 배우는 과정에서 습득을 부정확하게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정리해드리면은요,
발음이라고 하는 거는 목소리를 내는 발성 기능하고 거기에 연결된 혀의 정확한 조음점이라는 조 위치를 정확히 붙여서 발음이 나타날 때 정상적인 발음과 발성이 나타나고 소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소리를 내는 발성하고 특히 모음 소리 내는 각 과정들의 소리하고 각 발음을 할 때 혀 쓰는 위치를 유기적으로 같이 소리를 내면서 훈련을 하고 치료를 하면은 발음은 명료해지고 소리도 정확해지고 좋은 소리를 내면서 상대방한테 정확한 전달을 시킬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